눈치 보지 않고 말하고 싶습니다. 최다희 지음, 유노북스. 제1장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마음의 기술. 말하기에도 중요한 코어 근육. 말하기 코어 잡기. 지금까지 을을 자처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다시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때입니다. 삶이라는 배를 운항하다 어느 순간 놓친 키를 다시 단단하게 쥐는 거죠. 여기서 말하기 코어가 필요합니다. 말하기 코어란 제가 지은 이름인데요. 말하기에 단단한 기반이 되는 요소를 뜻합니다. 재밌게도 실제로 우리 몸의 코어로 불리는 부위와도 관련이 있어요. 타인의 눈치를 이리저리 살피며 지내다 보면 소리가 기어 들어가고 떨리기도 하고 끝을 잘 못 맺죠. 그러면 꼭 거기다 대고 크게 좀 말해, 웅얼거리지 좀 마 하면서 우리에게 못을 한 번 더 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상처를 크게 받고 말을 꺼낼 용기는 저 뒤안길로 사라져버리죠. 안 그래도 스스로 힘든데 더 힘들어집니다. 자, 이젠 이 악순환의 고리부터 끊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한 말하기 코어가 바로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랫배에 힘 주고 말하기입니다. 위축된 말하기는 대체로 힘이 없습니다. 발성 에너지가 부족해 소리만 겨우 나는 정도죠. 입안에서 조용히 맴돌거나 긴장 때문에 톤이 높아져 코 쪽에서 소리가 뭉친 채로 날 때도 있습니다. 힘이 안 느껴지는 소리죠. 지금까지 힘없이 말하던 방식을 이젠 바꾸어야 합니다. 단순히 볼륨을 키우는 작업이 아니에요. 에너지를 죽인 채 조용히 지내던 쪽에서 발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아예 바꾸는 거예요. 내 기운과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내가 있다 라며 확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탄탄한 목소리로요. 첫 번째, 누군가 하복부를 가격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으 하고 묵직한 소리가 나는 부분을 찾고 말랑한 작은 공을 손으로 쥐어짜듯 단전을 쥐어짜는 거예요. 명치 쪽을 답답하게 조이는 게 아니라 하복부만 조이면서요. 그리고 세 번째, 이때 관략근을 조이면 더 쉽게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치 에어로빅을 하듯 선 상태로 아랫배를 굽히며 굽힐 때마다 소리를 내면 한결 쉽게 발성점을 찾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팬티 라인, 벨트가 들어가는 부위까지 생각보다 더 아래인 지점을 공략해야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있어요. 단전을 수축할 때, 그러니까 아랫배가 등에 붙듯 홀쭉하게 들어갈 때 바로 그 힘으로 깊이 있는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치 바리톤 성악가가 된 것처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며 꽤 깊은 소리가 나게 흡 하고 반복해서 외쳐보세요. 그 다음으로는 아랫배에 계속 힘을 준 채로 45도 정도 상체를 숙여볼게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외쳐보세요. 아마 소리가 좀 더 깊어졌는데 싶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압 포인트를 찾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안 된다면 배 근력이 부족한 걸 수도 있죠. 제 학생분들 중에도 하복근 운동을 하면서 비로소 발성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필라테스, 요가 강사처럼 근력이 발달한 분들이 확실히 금방 복압 포인트를 찾고요. 그러니 하복근 운동, 코어 운동을 병행하며 아랫배를 쥐어짜는 시도를 다채롭게 해보세요. 얼마 안 가 분명 찾아내실 겁니다. 목이 아프다면 중단하시고 아랫배를 눌러붙이듯 하복부에 더 집중해보세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말하기 코어를 되찾았다면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하기 코어를 일상에 써먹는 겁니다. 바로 일상화 훈련인데요. 집에서 힘주고
낭독하는 것만으로는 훈련 효과가 크지 않아요. 대화는 누군가와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실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카페나 식당에 들를 때마다 미션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흡 하며 힘주던 단전 보가 포인트에 힘을 딱 주고서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참치김밥 한 줄 포장이요 라고 말을 힘있게 보내는 거예요. 배에 힘을 준 채로 타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힘 하나도 없이 말을 뱉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힘 있는 말하기란 내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니까요. 훨씬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 있는 나를 연출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처음엔 그런 내가 조금 낯설고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낯선 사람인데 뭐 어떤가요? 뻔뻔하게 한번 질러보세요. 긴장을 극복하는 순간 향상이 일어납니다. 아마 일상에서 실천해보면 말투도 그렇고 평소와 다른 내가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여러분은 처음 봤거나 잘 모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자신을 마음껏 내놓으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 주문할 때뿐만 아니라 인사할 때도 힘을 줘보세요. 두 번째 방법. 휴대폰을 내 쪽에 두고 잠깐 녹음해보세요. 녹음하면 더 긴장돼서 훈련 효과가 좋아집니다. 세 번째 방법. 어떻게 말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피드백에 도움이 됩니다. 일상화 훈련을 하실 때 나의 감정이 어떤지도 한번 유심히 지켜봐 주세요. 말하기 전과 후의 마음이 어떤지 잘 살펴보면 아마 재미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타인에게 내 말을 정확히 꽂으면 자신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휴대폰에 일기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말하기 훈련 일지를 써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단 몇십 초여도 기록에 남으면 뿌듯해지니까요. 누구나 자신만의 편안한 톤이 있어요. 나만의 톤 찾기. 저는 수업을 새로 시작할 때면 수강생분들에게 닮고 싶은 목소리가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성 학생들로부터는 주로 특정 여성 배우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수혜 씨가 단연 1등이지만 최근에 인기가 급상승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청아 씨입니다. 김태균 감독의 영화 늑대의 유혹, 그 속 이청아 씨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분이라면 이청아 목소리가 어땠지? 좋았던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의 최근 작품을 본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맞아, 목소리 좋지? 하고 수긍할 수 있을 겁니다. 배우로 활동해온 20여 년 동안 그의 목소리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청아 씨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 모카 이청아 콘텐츠에서 말하길 어려 보이고 귀여운 외모를 지니고 있다 보니 주로 왈가닥 발랄한 성격의 캐릭터로 캐스팅되었고 그런 배역에 맞추기 위해 귀엽고 발랄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성대가 긴장해서 연기할 때마다 목이 쉽게 상했다는데요. 그래서 성악과 판소리를 배우는 등 발성 훈련을 하고 음성 클리닉에 다녔다고 합니다. 이후 비로소 자신이 타고난 성대가 길어 여성 평균보다 꽤 낮은 목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늘 높고 발랄한 톤을 내려 노력하다 보니 어느 순간 애쓰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는데 자유롭게 낮고 허스키한 톤을 낸 순간 이거구나 하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마 큰 해방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이 밝고 높은 톤을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좀 더 호감을 사야 하거나 주변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야 한다거나 친절해야 한다는 등의 압박 말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사회적으로 여성스럽게 여겨지는 톤을 지녀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이청아 씨처럼 중저음을 타고나더라도
한층 톤을 높이고 덜 성숙하게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애를 쓰는 것 자체가 내 본연의 자아를 흐리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내가 훼손되는 것이죠. 만약 평소 어색하거나 불편한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자주 웃는다거나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톤을 높여 친절하게 말하거나 눈치를 보게 되는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 분이라면 자연스러운 본인의 톤을 찾는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올라가 있던 광대와 입꼬리를 내려 편안한 나를 찾고 그 상태로 말을 건네보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는 과정은 의미가 큽니다. 편안한 톤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울대를 만지며 다양한 음을 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대에 손을 대고 편안하게 살짝 한숨 쉬듯 하 하고 소리를 내보세요. 첫 번째 방법, 높은 음으로도 내보고 낮은 음으로도 내봅니다. 두 번째 방법, 안녕하세요. 같은 문장을 소리내어 말해도 좋아요. 세 번째 방법, 조금 더 과장해서 높거나 낮게 만들면 그에 따라 성대가 움직이는 게 느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 그 움직임이 안 느껴지는 음역이 나의 적정 톤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대가 무리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죠. 하지만 이 방법만으로 정교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편안하게 상체에 힘을 풀고 하 하며 한숨을 쉬어보세요. 상체에 긴장이 많은 분은 벽에 머리와 상체를 살짝 기대도 좋아요. 한숨 쉴 때는 감정을 과하게 섞지 말고 힘없이 시무룩한 느낌으로 소리를 내봅니다. 그 음이 나의 차분한 상태의 자연스러운 높이입니다.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다면 학창시절에 소곤대며 귓속말하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ASMR 유튜버들이 속삭이며 말하듯이 야 오늘 뭐해? 라고 말해보세요. 시무룩하고 힘없이 편안하게요. 그게 바로 나만의 편안한 톤입니다. 아마 생각보다 내 톤이 낮구나 하고 느끼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이유로 지금의 톤이 만들어졌겠지만 그만큼 애쓰며 살아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낯설 거예요. 톤이 너무 힘없거나 어둡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되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질 겁니다. 코칭받은 분들 대부분이 이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피치가 낮을수록 배심이 더 필요하거든요. 배에 힘을 주고 안정적으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매일매일 훈련을 이어갈 수 있고 어느 순간 적정 톤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처음과 끝, 첫인상과 끝인상. 딸의 말이 너무 흐지부지 힘이 없다며 스피치 수업을 의뢰한 한 아버님이 있었습니다. 따님은 성적이 아주 우수한 총명한 학생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좋고 주제를 대면 말할 내용을 곧잘 술술 떠올리는, 그러니까 말하기와 관련해 좋은 자질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이 흐릿하게 힘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2달 만에 그분이 아예 다른 이미지로 변신한 2가지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내 말은 맨날 흐지부지 끝날까? 내 말은 왜 알맹이가 없는 것 같을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특효약 같은 2가지는 바로 2괄식 말하기와 확실한 끝처리입니다. 이 2가지만 제대로 갖춰도 훨씬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첫 이미지와 끝 이미지가 깔끔하고 명료하게 상대에게 각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괄식 말하기란 나중에 결론을 말하는 미괄식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건 바로 뭐뭐인데요. 이런 식으로 말할 내용의 핵심 부분을 제일 앞에 말하는 건데요. 두괄식 말하기의 가장 큰 장점은 별 내용이 아니어도 또렷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초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몇 초 만에 첫인상이 결정된다고 하죠. 이처럼 처음의 인상이 그 전체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해요. 말도 그렇습니다. 첫 문장이 또렷하면 화자의 인상 자체가 똑 부러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두괄식으로 말하면 저절로 주장과 근거를 순차적으로 말하게 되는데요. 이런 화법은 논리적인 인상을 주죠. 아마 두괄식으로 말하는 것만 습관화되면 말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고 느낄 겁니다. 별말 안 해도 지적인 인상을 주기 좋고요. 만약 면접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저는 우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을 챙겨주는 것도 좋아하고요. 또 스스로 발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처럼 나열식이 아니라 저는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처럼 핵심을 단번에 심플하게 말하는 거죠. 시작을 잘했으면 마무리도 확실하게. 두괄식 말하기로 첫 부분에 시원시원한 인상을 만들었다면 이제 확실한 끝처리로 마무리까지 잘 다질 차례입니다. 끝처리가 불안정한 분들이 은근 많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눈치를 살피다 보면 말끝이 흐려지기 십상이죠. 가뜩이나 자신감이 없어 끝으로 갈수록 말이 흐릿해지는데 우리의 호흡은 한정돼 있어 말 앞머리에 힘을 싣긴 쉬어도 말끝까지 힘을 전달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힘있게 뱉는 건 따로 훈련을 해줘야 해요. 이때는 여러 어미로 훈련하는 게 필요해요. 소리를 뱉는 길 자체가 잘 안 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문장에서 굵게 처리된 부분에서 배에 힘을 주고 소리를 뱉어보세요. 반말체. 난 걔가 좋던데. 너 뭐해? 이거 커피야. 해요체. 저는 뭐뭐라고 하고요. 제가 오래 생각해 봤는데요. 어제 만났어요. 하십시오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요는 여라고 발음하는 게 더 자연스럽게 들리고 소리가 바깥으로 더 잘 나갑니다. 입니다, 씁니다 등 종결 어미 끝으로 갈수록 볼륨이 작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니의, 니은 발음을 확실히 하고 아랫배에 힘을 주어 다를 뱉어보세요. 끝에 힘을 싣는 게 어색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것일 뿐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당당하게 배에 힘을 잘 주면서 리딩 훈련을 잘 해보세요. 나는 가수다 같은 경연 프로그램은 가장 나중 순서로 노래한 가수들이 우승할 확률이 높은데요. 이는 가장 나중에 들어온 정보값이 존재감을 많이 발휘하는 최신 효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나중에 접한 정보가 인상적으로 우리 기억에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끝맺음이 깔끔하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두괄식으로 열고 확실하게 말 끝맺기. 처음과 끝이 중요한 법입니다.